미사일은 막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역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인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전쟁 위험이 커지면 방산주는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이게 딱 4일, 단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역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이 전쟁 경제학의 새로운 규칙이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이 판의 전통 강자들 있잖아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바로 그 기업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들입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방산업계 진짜 거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이번 사태로 주가가 막 날아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딱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이미 파티를 끝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곧 국방비를 엄청 늘리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이미 50%나 뛰어오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진짜 분쟁이 빵 터지니까 어라? 이건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닌 거죠.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얘기, 그러니까 파티는 이미 끝나버린 뒤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기업들 가치가 이미 PER 26배,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미 배가 터지기 직전인 손님한테 자, 더 맛있는 거 나왔습니다 해봤자 별 감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알겠습니다. 시장이 뉴스를 한 발 앞서갔다는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아니,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작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0만 원짜리 드론 하나 잡자고 무려 400만 달러? 55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겁니다. 200배가 넘는 돈을 태우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전쟁이 가진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의 불균형입니다. 네,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죠. 모기 한 마리 잡자고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는 격이다. 딱 이겁니다. 이 엄청난 비효율성, 바로 이게 시장이 기존에 잘 나가던 방산업체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두 번째,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런 비효율성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우리의 방어 자산이 저렴한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시스템의 배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방전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면 시장은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고 있을까요? 그 똑똑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돈의 흐름이 눈에 확 보이죠? 기존의 덩치 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보다 이 신기술, 작고 민첩한 기술 중심 기업들을 모은 ETF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소위 뉴 디펜스 테크라고 불리죠. AI, 자율 시스템, 첨단 소프트웨어 같은 걸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시장은 바로 얘네들이 아까 말한 그 비싼 모기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과거 방위 산업이 커다란 공장에서 쇠를 깎아 만드는 대형 세단 같았다면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전기차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 완전히 바뀐 거죠. 얼마나 크고 많이 만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똑똑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그냥 시장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있죠. 바로 엄청난 정치적 압력입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이제 가성비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주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제한할 수도 있고 심지어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제품, 제 시간에 못 만들면 곡물도 없어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특정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압박은 훨씬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방위산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똑똑한 돈, 이 스마트머니는 이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정부 규제로부터 주주 환원 정책이 안전한가? 둘째, 그 비싼 모기채 문제, 그러니까 값싼 위협에 대해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진짜 경쟁력이 쇳덩어리,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국방 시대의 승자를 가려낼 핵심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의 미래는 과연 거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한 줄 한 줄의 코드로 작성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